오늘 재밌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김경률 금융감독원 회계관리 국제회계기준팀 팀장이 이런 말을 했죠. 김 팀장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국내 상장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자산은 총 9종이다. 이 중 대다수는 게임, 포털 등 플랫폼 사용 수단으로 개발된 유틸리티 코인이다. 그리고 9종 코인은 모두 개발 후 매각했다. 매각 후 수익을 인식한 가상자산은 3종이며 나머지 6종은 매각 수익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언급을 하고 있죠. 이게 금감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위믹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믹스를 공격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유동화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현실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국내 상장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발행한 가상자산 9종, 그 9종 모두 개발 후 매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수익을 인식한 가상자산은 총 3종이고 나머지 6종은 회계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우리 위믹스 홀더들이 모여서 G패를 가지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뚜껑 열어보면 더러운 코인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지금 국내 상장사가 해외 자회사에서 발행한 그 코인들도 제대로 회계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를 반영하지 않는 코인이 문제인가요? 태동기라서 유통량에 대한 정의 미흡으로 이런저런 관리 소홀을 한, 그리고 그 관리 소홀이 된 부분을 수정한 프로젝트가 문제인가요? 진짜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프로젝트에 훨씬 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9종 코인 모두 개발 후 매각을 했다라고 하니 우리 위믹스 홀더들이 자꾸 닥사 측에 도대체 너네들이 어떤 기준으로 상패를 결정했고 어떤 기준으로 위종목 지정했는가 가이드라인 계속 제시하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기사 하단에는 이렇게도 언급이 되어 있네요. 가상자산 발행업체는 자체 발행 코인 전체 물량의 81.9%를 보유하고 있다. 발행업체가 보유한 물량이 대거 유통할 시 가상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한 부분이죠. 그래서 위믹스가 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위믹스를 재락업하고 커스터디 수탁 맡기면서 스마트 컨트랙으로 매달 960만 개의 위믹스만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할당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믹스가 높여놓은 투명성과 그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다른 국내 프로젝트와의 차별점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한폭탄입니다. 한번 재단 물량 폭탄 던지고 도망가는 곳 나오기 시작하면 위믹스가 그제야 양반이었다는 걸 깨달을 듯.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국내 상장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자산만 카운트한 거잖아요. 그것 따져서 총 9종의 코인이 있었고 그 9종 코인 모두 개발 후 매각이 일어났었고 매각 후 수익을 인식한 가상자산은 3종이었고 나머지 6종은 회계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상장회사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상장회사가 아니라 스타트업이 코인 만들어내가지고 먹튀하는 김치 프로젝트들, 얘들에게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애들이니까. 오늘날 이 크립토판을 보고 있으면 좀 더 위믹스 사태 이후로 더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진통으로 인해 오히려 위믹스가 그간에 쌓아왔던 투명성이나 개선시켜왔던 일들이 저는 분명히 부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쯤에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받은 국내 게임이 7종 등장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에 따라 오늘 게임 섹터에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위메이드도 중국 외자 판호 발급이 재개되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조금 주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르포나 미르엠이 중국에 판호를 발급받고 진출하였을 때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던 것만큼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의구심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중국 판호 발급 받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국 판호 발급 받는 것이 다방면으로 플레이어를 들여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맞거든요. 근데 기대만큼의 성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천천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올해 펄어비스의 검은 사방 모바일이 중국에서 판호 발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당 소식 이후로 펄어비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죠. 그리고 펄어비스의 경우엔 검은 사막 모바일을 중국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50이라는 신규 캐릭터까지 만들어가면서 마케팅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검은 사막 모바일의 실적이 어땠을까요? 참패였습니다. 참패.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현지화를 어느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중국 게임의 퀄리티가 너무나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던 이야기죠. 즉, 중국 게임의 퀄리티가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 게임이 중국 진출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눈높이에 한국 게임이 들어차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대만큼의 흥행이 나오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중국 게임 퀄리티라는 기사를 쳐보면 굉장히 중국 게임의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이야 상하이야 한국인들 중국 게임에 미쳤다. 과거에는 중국인들이 해외 게임을 열심히 플레이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중국 입장에선 외국인들이 중국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원신이라는 게임 굉장히 한국에서 잘 되고 있죠. 제가 지스타에 갔을 때도 원신을 개발한 개발사 앞 부스에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 게임의 위상이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게임이 세계 시장을 휘젓고 있다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르포가 중국 판호 발급을 받고 중국 진출했을 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르포가 2020년 11월 25일에 처음 출시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미르포가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었죠. P2E 게임이 아닌 상태로 출시되었을 때도. 근데 이 미르포가 중국인들을 그렇게 많이 들여오지 못했단 말입니다. 블록체인 이전에는. 하지만 블록체인 접목 이후로 미르포 글로벌은 엄청난 대흥행을 기록했죠. 동시 접속자 130만 명 돌파, 스팀 접속자 수 10만 명 육박이라는 대기록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미르포 글로벌 이후 미래엠 글로벌도 CBT를 성황리에 맞췄죠. 아시아 서버 대기열이 3,500명이었고 서버 2개가 열렸는데 그 서버 2개의 동시 접속자 수가 7,600명 정도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르포 글로벌과 미래엠 글로벌이 이렇게 대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토크노믹스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에 붙어있기 때문에 나의 소유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채굴한 게임 토큰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미로 사람들이 미르포 글로벌을 플레이하고 미래엠 글로벌에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에 토크노믹스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위메이드가 현재 중국에서는 P2E 게임이 허용되지 않는데 그 토크노믹스라는 무기를 제거하고 중국의 판호를 발급받아봤자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또 말씀드리지만 판호 발급으로 돈 벌어오는 루트 하나라도 더 뚫어놓는 것, 그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기대만큼의 성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결국 판호 발급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위메이드는 토크노믹스를 더 좋게 만들어내고 더 재밌는 게임에 더 다양한 토크노믹스를 붙여내면서 그들이 위믹스에 들어오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제1의 성공 전제라는 겁니다. 중국 판호 발급은 곁가지예요. 본질은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토크노믹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계속 갈고 닦고 나가면서 그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미르포 글로벌, 미르엠 글로벌 이거 중국에서는 플레이할 수 없거든요. 법적으로는. 근데 중국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IP를 우회해서 미르포 글로벌, 미르엠 글로벌 다 플레이합니다. 실제로 미르포 글로벌 NFT 목록을 보시면 한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아이디들이 굉장히 많죠. 미르포 글로벌을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중국인들이 미르포 글로벌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P2E 게임은 어차피 중국 판호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P2E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내면 들어올 중국인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판호 발급이란 건 당연히 호재겠지만 실제 성과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기대만큼의 성과가.